어둠이 내려앉은 밤, 차가운 바람이 한적한 골목길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들리나요? 진리는 영혼들의 속삭임, 잊혀진 슬픈 이야기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오싹한 이야기들이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이 어두운 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유령의 세대로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나요? 함께 탐험해보세요.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돌아갈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과연 진짜로 귀신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공포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귀신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실제로 있다고 합언할 수는 없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직접 들으면서 느낀 건 귀신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포를 즐기는 것 이상으로 섬뜩한 귀신이 정말로 있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귀신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인데요. 제작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낀 건 염림입니다. 귀신을 보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불행을 떠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 굉장히 재밌고 섬뜩합니다. 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M 교수님, 그리고 공포학과 학생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고 허락을 이렇게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로 수정이나 다른 내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두만 뒤 제보하는 겁니다. 벌써 이 친구와 만날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그간 이 친구의 별명이 숱하게 많았지만 저는 무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이라고 부르긴 뭐해서 나름 귀엽게 부르기 시작한 건데 저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살에 만난 무대인은 저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이유는 가끔 엄마가 수업쯤에 집에 데리고 가거나 며칠 동안 학교에 안 나오는 일이 잦았거든요.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수업 시간에 울면서 오줌을 싼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오줌 못 가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조금만 아파도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일이 예비제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는 않았죠. 하지만 2학년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 무대인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반이었지만 그때도 1학년 때와 비슷하게 학교에 잘 안 나왔고 나중에 3학년이 되고 무대인을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어디 전화 받고 왔냐 고 물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3학년 2반에서 다시 만났고 그때 무대인은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무대인을 무서워해서 필요한 거였는데요. 당시 예절 교육으로 받으러 예전실로 가던 도중 선생님을 따라 다 같이 이동하고 있었고 중앙 참관 복도에 있는 큰 건물을 지나다가 무대인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랑 이래서 저런 거품이 나오는 줄을 처음 알게 된 날이었는데 반 아이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대인에게 달려봤지만 나머지 애들은 모두 예절 교육으로 가버렸고 시간이 지나자 옆반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왠지 모르게 반 아이들이 무대인을 피했고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괜히 무대인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야 하는 1시간이면 무대인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날이 많았고 몸이 많이 안 좋은 친구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담임 선생님이 무대인이 많이 아프니까 친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대인과 정말 친해지게 되었죠. 우연히 제가 무대인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나쁜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지라 어린 나이에도 괜히 체육 시간이나 준비물이 필요할 때
무대인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물론 무대인은 준비물도 잘 챙겼고 수업도 열심히 듣는 친구였지만 그러다 보니 더욱 가까워졌고 무대인의 집에 놀러갈 일도 많아졌죠. 언젠가 무대인과 놀이터에서 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이 친구가 아픈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놀이터에서 잘 놀다가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데 아직도 선합니다. 저도 어렵고 귀신이 너무 무서웠는데 갑자기 자신이 그 귀신을 본다고 고백한 이가 너무 무서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그게 귀신인 줄 몰랐답니다. 시골에 내려갈 때 휴게소에 들렀는데 엄마랑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남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놀라서 아저씨가 나왔다고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더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자신이 비정상적인 걸 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벽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대로 통과해버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언젠가 추석 때 성묘를 갈 일이 있었는데 공동묘지 위로 사람들이 날아다니더랍니다.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위를 보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나무 위로 마치 무협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세로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서 끝까지 자다 끌어 안 나온다고 떼를 썼는데 가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아무리 문을 놔도 절대로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온 뒤 집에서 학교까지의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귀신으로 보였답니다. 이 때문에 아침마다 학교 안 간다고 부모님과 한바탕 했고 결국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 부모님도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갑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저 지붕 위에 사람이 타고 있어 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친가나 외가 쪽에 신내림을 받을 사람도 없어서 가족력은 아니었을 텐데 일단 급한 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무대인을 치료하려고 했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 자주 못 나왔던 건데 그때 다녔던 점집이 나무다. 집만 수십 군데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무대인들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부모님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중앙 현관에 서 있었던 이유도 귀신 때문이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까 대각선 쪽에 여자가 지나가더네요. 아주 잠깐 거의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녀를 쳐다봤는데 그대로 얼굴만 뒤로 180도 돌리는 걸 보고는 거품을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무대 위 친구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섬뜩하네요. 귀신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점이 잘 전달됐어요.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귀신을 보며 겪은 일들은 그가 느낀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게 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그 경험이 계속되었다니 아마 친구는 귀신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교차했겠네요. 일반인으로서 보기에는 신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대 위 친구가 겪은 이야기들은 정말 다양한 공포의 형태를 보여주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네요. 앞으로도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례를 듣고 싶어요. 허락을 받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싹한 이야기들의 어둠 속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순간의 긴장감과 차가움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이 오싹한 경험을 나눠요.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